안녕하십니까. PT 프로그램 개발 8주간 만성 발목 불안정성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목차는 첫 번째, 발목의 해부학적 구조, 두 번째, 만성 발목 불안정성의 병이나, 세 번째, 만성 발목 불안정성 재활 운동, 네 번째, 연구 방법, 다섯 번째, 실험 절차, 여섯 번째, 연구 결과, 일곱 번째, 결론, 여덟 번째, 참고 문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발목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발목은 경골과 비골의 끝부분과 거골에 의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발목의 주변 인대는 내측의 삼각인대와 외측의 정거비 인대, 경비 인대 및 후거비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골은 우리 몸에서 대퇴골 다음으로 긴 뼈입니다. 또한 신체 전체를 지탱해주는 뼈로 하지의 내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골은 길고 가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경골의 외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쪽은 무릎 바로 아래의 가동관절에 그리고 아래쪽은 인대 결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골과 비골은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쪽 연결부는 가동 연결부로 미끄러짐이 가능하고 경골의 외측 돌기와 비골의 머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뒤의 인대로 보강된 섬유 캡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발목 인대인 경비골 인대는 경골과 비골을 함께 잡아주며 따로는 결합 조직 인대라고도 합니다. 경비골 인대와 더불어 발목의 지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외측 인대와 내측 인대가 있습니다. 내측 인대는 삼각인대라고도 불리며 주로 발의 외번에 저항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측 종구인대와 함께 안쪽 종단 아치를 유지하게 합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성의 병인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발목 관절부 염좌는 발목 관절의 외측부 통증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빈번한 발목 관절 염좌나 치료가 방치되어짐에 따라 발생되며 운동선수들은 대개 발목 관절 부위의 불안정감과 방향을 급하게 전환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동작을 할 때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만성 발목 염좌는 내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측 굴곡되어지고 안쪽으로 회전이 되는 과정에 의해 그 결과 80에서 90%의 발목 염좌가 발생합니다. 만성 발목 관절부 염좌는 통증, 부종, 그리고 기능적 불안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외측 발목 염좌를 가지고 있는 대략 40%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성 재활 운동은 크게 근력 운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근력 운동은 세분화하여 등척성 운동, 등장성 수축, 등속성 수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발목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들과 근력이 약화되면서 발목의 손상이 야기되기 때문에 예방과 재활의 측면에서 발목의 근력 재활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등척성 운동은 근육의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장력을 발생시키는 운동입니다. 근육의 수축 부분은 짧아지지만 신축성이 있는 결합 조직의 길이는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등척성 운동은 비록 근력의 양이 최고라 할지라도 관절의 움직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성 발목 염좌에 있어서 초기에 이 방법을 사용하여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등장성 수축은 기능적으로 구심성과 원심성 수축으로 세분됩니다. 구심성 수축은 근육의 기시 부위가 고정되고 근육의 접지 부위가 짧아져 근육의 단축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며 원심성 수축은 근육의 기시 부위가 고정되고 접지 부위가 늘어나면서 근육의 신장이 일어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원심성 수축 운동은 근력 향상을 위하여 또한 근육 재활 트레이닝의 초기와 마지막 단계에서 유용합니다. 등장성 수축은 장비의 사용이 간편하고 동기 유발이 용이하며
과부하의 원리에 따라 부하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성 수축, 구심성 및 원심성 수축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관절의 가동 범위의 전체에 걸쳐 운동이 이루어지고 근지구력과 근신경체계의 기능 개선이 가능하며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속성 수축은 한 가지 운동 부하 속도에서 관절 운동 범위 전체에 걸쳐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 근육의 길이와 장력 비율의 변화와 생체 역학적으로 골격 지뢰의 변화로 인하여 저항의 크기가 변화됩니다. 근육에 받는 저항이 자신이 발휘하는 힘에 비례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한 상해 악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대체로 구심성 수축이므로 근육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및 훈련 결과의 자료가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이 높으며 또한 속도의 운동이 가능하고 근장력의 발달 속도가 빠르며 근수축의 효율성 및 정확성 조절이 가능한 근력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성 발목 환자에 있어서 발목의 등속성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목의 관절 가동 범위가 정상에 이르게 되면 실시해야 합니다.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은 재활 기간 동안 눈을 감은 채로 평지에서 양발로 서고 점차적으로 한 발로 서는 운동입니다. 고유수용 감각기를 발달시키는 운동은 환자의 83%가 이 운동 프로그램을 참가한 후 만성 발목 염좌의 감소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초기의 체중 부하 운동은 고유 수용 감각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언급되어집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 기능은 발목의 염좌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재활을 통하여 발목의 관절 가동 범위가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되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체가 균형을 잡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되고 발목 염좌의 재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이러한 운동을 하도록 권장되어지고 반복 횟수를 늘려주도록 합니다. 인대 전반에 걸쳐 부드러움이 감소되면서 내번과 외번 운동이 저축 굴곡, 배축 굴곡과 함께 연결되어서 시작되어집니다. 초기 운동은 발을 내측과 외측으로 바꿔가면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타월을 잡아당깁니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발목 불안정성을 진단받은 20대에서 30대 남녀 14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여 8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한 집단 7명과 운동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통제 집단 7명으로 우선 배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험 도구는 본 연구에서는 실험 도구로 신장 체중계 그리고 CYBX770을 사용하였습니다. 피험자는 신장과 체중을 동시에 측정하는 FANIX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근력과 순발력 측정을 위해 등속성 운동기구인 CYBX770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설계를 살펴보면 이 실험의 목적은 8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재활운동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의 발목 근력과 순발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변이는 운동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이는 발목의 근력과 순발력입니다. 모든 피험자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들로 사전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8주차 사전 검사와 동일하게 신장과 체중, 근기능 검사를 하였습니다. 실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검사실에서 피험자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한 후 CYBX770을 이용하여 발목의 근력과 순발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 검사에는 발목의 근력과 순발력을 검사하는데 발목의 근기능 등을
측정하기 위해 등속성 재활과 검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상 측과 정상 측의 발목 배측 굴근과 적축 굴근의 최대 회전력, 체중당 최대 회전력, 건측에 대한 환측의 결손율, 배측 굴근에 대한 저축 굴근의 비를 측정하였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족관절의 운동축과 기계의 운동축을 정확하게 맞추고 하지의 다른 요인을 줄이기 위해 상지와 허리, 다리를 벨트로 고정시켰습니다. 또한 검사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 검사 전에 3번의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6개의 만성 발목 불안정성 운동 프로그램 중 2단계와 3단계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스트레칭의 경우 각 동작에 대하여 8에서 12초씩 3세트씩 실시하였으며 근력 운동의 경우 등척성 운동은 6에서 8초 각각 3세트씩 실시하였고 등장석 운동은 8에서 12회 반복 각각 3세트씩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10에서 15분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고요수용 감각 운동에서 뱁스보드는 앉은 자세에서 좌우 전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였고 그 밖에 한 발로 서 있거나 양발로 서 있기, 그리고 불안정한 평면에서 한 발로 서 있거나 걷기 등을 제한하였습니다. 사후 검사는 각 변인에 대한 8주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사전 실험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발목의 근력, 순발력을 측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8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한 집단 7명과 운동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통제 집단 7명으로 하여 운동 프로그램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의 발목 근력과 순발력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결론 첫 번째, 근육에서 최대 회전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내 체중에 대한 최대 회전력은 운동 집단에서 배축 굴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저축 굴근은 증가하긴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건축에 대한 환측의 결손율의 결과를 살펴보면 발목의 배축 굴근과 저축 굴근에서 건축에 대한 환측의 결손율은 감소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두 번째, 순발력에서 살펴보면 최대 회전력의 결과 족관절 최대 회전력의 변화는 배축 굴곡의 경우 운동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통제 집단의 경우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축 굴곡의 경우 운동 집단과 통제 집단 양쪽 모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중에 대한 최대 회전력 결과로 살펴보면 배축 굴곡의 경우 운동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통제 집단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에게 8주 동안의 단계적 재활 운동 프로그램이 발목의 근력과 순발력 향상에 효과적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 14명이며 이 중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7명,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진 7명을 통제군으로 하였고 처치된 운동 프로그램은 하지의 스트레칭, 근력 운동, 고소용성 감각 운동, 그리고 근지구력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최대 회전력의 경우와 체중당 최대 회전력의 경우 운동 집단은 운동 전후 배출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건측에 대한 환측의 결손율의 경우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으며 운동 전후의 운동 집단과 통제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본 연구는
사전 연구에서 처치한 근력운동, 고유 수용 감각운동 이외에 하지의 스트레칭, 근지구력 운동을 첨가하여 처치한 후 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단계적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처치 후 발목의 근력과 순발력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이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에게 발목의 안정성과의 관계, 단계별 효과, 크기나 증가량 또한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년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 체육학과 이문영 제목 8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의 발목 근력과 순발력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